주가는 또 모든 걸 선반영하죠, 그죠? 선반영하는 터라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진 거는 지나고 보면 매력적인 기회예요. 옛날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죠. 우리는 IMF도 겪었고 9.11 테러 그 당시도 테러 때문에 비행기가 못 날아다닐 거라는 얘기까지 있었고 또 코로나가 났을 때는 전 세계가 교육이 중단될 거라는 위기도 있고 그랬지만 지나고 놓고 보면 가격이 낮아지고 나면 대부분 다 반영했을 수도 있고 그러는 터라 너무 많은 공포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너무 막 이렇게 기술적인 매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고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부릅뜨고 조금 반등하고 이랬을 때 비중을 좀 줄여서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이 새롭게 변화하는 이 투자 환경을 정말 밀접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한 10% 정도 기술주 나스닥 기준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통상 경기 위축 우려나 인플레이션 우려, 밸류에이션 우려를 반영했다면 이건 거의 충분한 수준입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안 좋게 나왔고, 소매 판매 데이터도 안 좋게 나왔고, 고용은 그나마 견조한 상황이고, 경제 지표들은 약간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1분기 미국의 GDP 그로스가 작년 4분기 2.3% 정도 지금 잠정치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번 1분기에는 마이너스 1.5 심지어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은 마이너스 2.3%까지 역성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와중에 그 이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의 향배를 결정짓는 금리 정책에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권을 맴돌고 있어서 2.6% 정도 나왔죠. 2.6%의 YOY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어서 경기는 퇴행하는데 금리는 잘 못 내려요. 이런 상황인 거죠. 매크로적인 거시경제 상황에는. 근데 그런 정도의 그 나쁨에 대한 거는 주가가 10% 정도 조정받았으면 충분히 반영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식은 선행성이지만 지표와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지표 발표된 걸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주가가 조정받은 이 구간에서 그래 여기서 꾹 참고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한 10%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권역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경제적인 이유만 있다면, 그야말로 크게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하거나, 혹은 또 비중을 줄이거나, 반등을 충분히 노리고, 이럴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죠?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그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권역이에요. 근데 조금 긴 시각으로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미국의 극단적인 우선주의 정책, 19세기 말 20세기 채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미국 우선주의에 기인하고 있는 거죠. 캐나다와 그린란드 이런 쪽에 대한 그린란드는 어떻게든지 자기 영토로 하고 싶어 하고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그래서 캐나다 총리를 보고 주지사라고 부르고 그런데요, 지금. 뉴스에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주요한 또 이슈가 하나가 있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종전 협상에 대해서 러시아 편을 드는 듯한 그런 워딩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도 너네 나라 너네가 지켜라. 우리는 나토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려는 듯한 그런 뺐다고 확정적으로 나온 거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협상용이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발을 뺄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해서
그런 뉘앙스를 비추면서 유럽과는 왠지 헤어질 결심?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안정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미국의 연구소에서 그런 얘기들을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적인 질서가 이제 뒤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후 지금 한 80년 동안 세계는 서구와 반서구,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 정권, 이런 쪽에서 그 어떤 대결 구도를 이어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엔을 출범시키고 WTO, 또 그전에는 가트라고 있었죠. WTO 체계 이러면서 자유무역주의가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켜 온 건데 이 두 가지의 틀이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세계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러한 새로운 질서 재편 우려,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이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그 컨센서스로 만들어져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어떤 불안감들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더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됩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럴지 지금 취하고 있는 국제 안보 질서의 변경을 초래할 만한 이러한 정책 스탠스가 이어질지 말지 이거는 미리 예단할 수 없죠. 그죠? 유일한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조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있는 참모도 많지 않다고 그래요. 거의 이제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이제 그런 터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불안감 이게 지금 그 주가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관세 정책만 하더라도 뭐 3월 2일 날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전화 한 통 하고 또 뭐 다시 4월 2일로 미루고 자동차는 뭐 이렇게 또 제외시켰다가 한 달간 유예시켰다가 어떻게 또 한다고 그러고 모든 게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죠? 오직 트럼프의 입에서만 주가가 지금 결정되는 그런 구간이다. 10%의 조정 중에 미국 경제 불안 요인들도 일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나 미국 기술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건 또 당연히 전 세계에는 소비자이자 투자자인 수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죠. 전 세계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 최근 테슬라 주가 하락에는 어떤 그런 그 감정적인 전 세계 테슬라의 소비자들이 많이 있죠. 그 소비자들이 또 반발하고 우리는 이제 테슬라 안 살래 뭐 이런 움직임이 생길지 모른다는 이런 우려도 함께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실제 판매 감소도 제법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미국의 우선주의, 그때랑은 다르게 전 세계가 연결돼 있고 SNS로 즉각 중계방송이 다 되는 중이고 또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 상당수의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그죠? 다국적 기업이라는 얘기는 해외에 가서도 물건을 판다는 얘기죠. 그죠? 관세로 미국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팔리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 해외 미국 아닌 나라들에 있는 미국 제품 수요자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동안 꾸준히 성장한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에 조금 녹아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그분들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게 뭐 이건 세상의 변화잖아요. 그죠? 세상의 변화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리스크 관리할 건 하고 그렇다고 뭐 몽땅 나 주식 안 할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그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급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죠?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도 뭐 나토에 대한 아주 아주 나 좋아요. 나토 계속 할래요라고 지금 같은 스탠스가 아니라 언제 달라질지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너무 많이 이제 회피하는 것도 안 좋은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 그냥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지속적으로 뭐 그냥 기술적인 매매를 지속하고 기술적인 지지 권역이라 그래서 비중을 더 늘리고 이렇게 매매할 구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옛날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죠. 뭐 우리는 IMF도 겪었고 9.11 테러 뭐 그 당시도 온 세계가 이제 테러 때문에 비행기가 못 날아다닐 거라는 얘기까지 있었고 또 코로나가 났을 때는 전 세계가 교육이 중단될 거라는 위기도 있고 그랬지만 다 지나고 보니 그때가 주식을 살 기회였었죠, 그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너무 많은 공포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너무 그 막 이렇게 기술적인 매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고 그래서 조금 그 반등하고 이랬을 때 비중을 좀 줄여서 새로운 그 세상의 변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또 미국의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할 때 그랬잖아요. 뭐 몇 달 동안은 폭풍처럼 몰아치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정말 이런 정책을 이렇게 바꾸는 게 협상용인지 그러니까 거래를 뭐 미국에 위롭게 하기 위한 협상용인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전후 세계 질서를 아예 그냥 21세기 초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인지 그건 좀 조금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정말로 뭐 거기에 대한 극적인 반전 이런 것도 오직 이게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진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대로 즉흥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서 관세 정책의 변화를 보면요. 기존은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쪽이 맞는데 부과한다 그랬다가 뭐 부과 안 한다 그랬다 지금 그러는 게 막 워낙 지금 들쭉날쭉 하는 터라 그것 자체가 지금 위험이고 또 그것 때문에 언젠가 또 시장이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위기를 겪어봤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인 것 같아요. 정치 안보 지형의 변화 위험이라는 이 위험에 또 여기 자산시장 관련된 조언들을 이제 우리 그분님들께 해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또 이제 트럼프의 오직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변화인지라 지금까지 나온 것대로 기조를 쭉 이어졌을 때 혹은 또 이어지지 않고 워낙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통에 심지어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매일 아침마다 골대가 바뀐다고. 골을 어디로 차야 그 공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표현이죠. 그죠? 그만큼 변동성이 그 심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작은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 지금까지 패권을 지배해오던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막 정책에 관련돼서 어떤 변동이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지수는 조정을 받고 중국 지수는 또 오르고 있죠, 그죠? 그건 또 중국 기술이 미국 수준을 일부 따라온 어떤 섹터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딥시크 관련해서, 그다음 또 신의 눈 관련해서 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제적인 의미로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는 이제 피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한테 등을 돌리려고 그러는 것 같이 비춰지고 중국은 여전히 이제 다자주의, 자유무역 이런 걸 옹호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투자자들 마음도 지금 헷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중국의 지수들은 오르고 있고 또 수년 동안 중국 기업들이 또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게 거래될 이슈가 있었죠. 공동부유 정책, 중국에 이제 기업들의 이익을 좀 나눠서 어떤 그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야 줘야 된다. 잘 사는 사람의 이익을 훼손해서 못 사는 사람들도 같이 나눠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정책을 최근 몇 년간 해오다가
근본에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금부터는 선부유한다. 먼저 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여는 고용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런 정책의 변화도 최근 들어서 발표를 하고 이러면서 또 중국 기업들이 또 요즘 또 시장의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또 그거는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경제적인 요인으로도 미국 기업 주식을 팔아서 이쪽으로 좀 옮겨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루어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BYD가 이번에 그 유상증자를 했죠. 51억 불 공모했는데 56억 불이나 주식이 팔렸고 거기에 글로벌 국부 펀드들 그리고 UAE에 있는 어떤 좀 펀드들 이런 그 펀드들이 대규모로 진입했다고. 그럼 56억 달러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돈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또 미국 시장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수급적으로 그러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린 사람들 뒷 배경에 마음속에는 다분히 이제 개별적인 기업의 펀더멘탈 변화도 반영하는 것이겠지만 지구촌에 대해서 인심을 잃고 있죠. 미국의 정책이 지금. 특히 유럽인의 정책, 그리고 또 영연방국가, 캐나다에 대한 인심을 잃고 있는 터라 이런 것들을 글로벌의 소비자이자 투자자인 이런 분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도 또 한편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추론이에요. 제가 뭐 그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속을 제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이렇게 팔아서 뭐 때문에 이거 샀니?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도 않겠지만. 근데 미루어서 추론해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의 자산 시장에 지금 어떤 가격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크 관리할 거 해야 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아유 저건 심포도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열린 마음으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진작에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뭐 주가가 지금 이러는 중에 지금 말씀드리는 터라 이건 좀 불편하긴 하죠. 이제 그분들의, 어떤 분은 불편하실 텐데, 그건 좀 그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저렇게 정말 센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유럽과 이렇게 관계에 대한 거, 저렇게 관계를 설정할지, 또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그러고, 푸틴 대통령 편에서 종전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이런 모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죠? 그건 오직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밑에 있는 몇 사람의 참모들, 이런 사람밖에 몰랐겠죠, 그죠? 그리고 테슬라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로봇, 이러면서 전기차,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펀드멘탈을 가지기도 했고, 지금 뭐 다들 이제 주식시장의 기업 분석 논리, 경제에 관련된 논리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최근 들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우크라이나 종전협상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근에 확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럽도 무지 당황해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오래된 미국과 맹방 관계에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그 이렇게 나오니까 영국의 영연방 국가들이 이번에 호주는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을 파병까지 할 의사를 내비쳤어요. 캐나다하고 호주, 영국은 여전히 영연방 국가로 지금 우리가 분류되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일어나는 걸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금 권역에 와 있어요. 저도 당황스럽기 그지없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이렇게 오래된 동맹이었던 유럽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할 줄은 몰랐죠.
제가 희망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끈에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정말로 이게 어떤 협상용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럴 때 대응 요령도 우리 그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세세한 기업의 펀더멘탈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 그 탑다운으로 내려다 봤을 때 전 세계적인 변화, 어떤 질서의 변화, 정치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이러한 질서의 변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이런 것들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안보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전망은 그냥 시장에 있는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 저도 시장에 오래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고, 기관 투자가였던 적도 있고 했던 터라,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가는 또 모든 걸 선반영하죠, 그죠? 선반영하는 터라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이라는 거죠.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진 거는 지나고 보면 매력적인 기회예요. 매력적인 기회이고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이번 위기는 과거랑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나고 놓고 보면 어떤 위기도 가격이 낮아지고 나면 대부분 다 반영했을 수도 있고 그러는 터라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부릅뜨고 이 새롭게 변화하는 이 투자 환경을 정말 밀접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